히로시마의 한 트럭 운전사가 거래의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음료수를 뽑았을 때 누군가가 뽑고 가져가지 않은 오로나민 C병을 발견한다. 이를 마신 후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는 끝내 사망한다. 누구는 술 자동 판매기를 이용했다가 안에 든 오로나민 C 2병을 발견하곤 집으로 가져와 마셨더니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입원했고 결국 사망하고 만다. 이렇게 음료 자동 판매기와 술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오로나민 C와 리얼 골드를 마시곤 사망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자그만치 12명이나. 그들의 사유는 모두 그라목손이라 불리우는 맹독성 농약인 파라카트 중독. 줄을 잇는 연쇄 독살 사건에 일본은 발칵 뒤집혔고 일본 국회까지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사건에 이용된 오로나민 C의 제조사인 오치카 제약은 이물질 혼입 사건을 막기 위해 오로나민 C의 뚜껑에 쓰인 스크류캡 방식을 링을 잡고 캔처럼 위로 따는 멕시캡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리얼 골드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처음 경찰은 사건들이 벌어진 간사이 지역과 간토 지역을 오가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했고 파라카트나 다이컷 같은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범인을 금방 특정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동 판매기 근처에 CCTV도 없던 시절이었고 목격자도 없기에 범인은커녕 용의자를 특정하는데도 실패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은 파라카트를 구매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동약상의 구매자 목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인감 도장을 찍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했고 많이들 구매하는 농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구매자로 범인을 특정하는 것도 실패했다. 그리고 사건의 범인은 꽤 치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음료수를 구매할 때 남이 깜빡 잊고 안 찾아간 음료수나 드링크제를 발견하면 횡재했다고 가져가는 심리를 악용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병만 놔둘 경우 다른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해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정상적인 드링크제 하나를 파라카트가 든 드링크제와 같이 놔두어 전혀 의심하지 못하게 한 것도 특징적이다. 또한 오로나민 C 제조사에 아무런 협박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범인의 목표는 오직 불특정한 누군가가 그라목슨이 든 드링크제나 음료수를 마시고 죽는 것이 목표였다는 반증이다. 1977년에 일어난 청산가리 콜라 사건의 범인도 금전 요구 없이 그저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죽기만을 바랬다는 공통점으로 볼 때 동일범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할 뿐 용의자도 하나 특정하지 못한 채 결국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라목손이 자유롭게 판매되었던 시기에 경구 섭취 또는 피부로 흡수될 경우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한다는 경고문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본래 용도인 식물에 유입된 그라목손은 일종의 자폭 유두제로 작용한다. 그라목손이 엄청나게 위험한 이유는 잡초를 녹여버리는 메커니즘이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발휘되기 때문이다. 인체에 작용 시 수명 중 한 명이 죽게 될 확률의 양이 5cc 정도밖에 안 되는 맹독이며 의사들조차 그라목손을 마시고도 살아났다고 하면 안 마셨거나 마셨더라도 도로 뱉어냈을 것이라고 의심할 정도이니 그라목손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옆에 있는 유기물과 산소를 재료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이 스스로를 소모하는 화합이나 분해가 아니라 촉매 반응이기 때문에
근처의 산소가 다 떨어지거나 흙에 다 불활성화될 때까지 활성산소를 내뿜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독극물을 만드는 공장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호흡 과정을 보면 극히 일부가 분리되지 않고 전제만 받아 자유 라디칼이라 불리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의 일종이다. 이 라디칼들은 불안정하고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에 신체의 다른 분야들과 쉽게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세포와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된다. 쉽게 생각하면 어느 미친 매우 작은 불도저가 혈관을 통해 몸속을 마구 헤집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라목손이 인체에 들어온 뒤로는 널린 게 유기물이고 순환계가 정지되지 않는 한 산소도 무제한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촉매가 열화되어 반응이 멈추는 것보다 순환계를 정지시켜 산소 공급을 끊는 것이 더 빠르다. 그라목손이 모든 농약을 통틀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 차라리 모든 기관을 빠르게 싹 파괴시키거나 세포 호흡을 막아버리거나 불수의관을 마비시켜 사람을 빠르게 죽인다면 모르겠는데 그라목손은 활성산소로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하게 만드는 기전 특성상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매우 길다. 반수 치사량이 5cc밖에 안 되는 극독인데 100cc를 마셔도 사망할 때까지 무려 이틀씩이나 걸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잔인한 물질이다. 농약은 실수로 마시지 않게 그리고 음독 자살이 어렵게 하기 위해 악취와 구토이발제를 첨가해 굉장히 역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cc를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폐포를 죽이는 속도도 늦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숨을 쉬려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1초 1초가 미칠 것 같은 고통을 무려 10일이나 겪다가 죽는다. 눈뜬 채 익사당하는 공포를 열흘간만 견뎌낸다면 그땐 죽음을 선사해주겠다. 그 고통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응급실 당직의의 증언에 따르면 실려온 환자의 폐가 완전히 마비되어 아무리 숨을 쉬어도 호흡이 되질 않으니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쥐어 뜯다가 가슴팍에 있는 살점이 죄다 패어 이열이 낭자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홧김에 술김에 음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일부러 음독했다고 해도 대부분은 후회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된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살아나가지도 빨리 죽지도 못한다. 환자의 가족은 실시간으로 이 모습을 봐야 하니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 잔혹한 고통을 그나마 덜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량이 많아 짧은 시간에 빨리 죽는 것 뿐이다. 애매한 양으로는 오히려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만 더 길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사망을 막지 못하더라도 임종 때까지 고통은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어야 하지만 그라목손의 경우에는 그냥 보호자건 의사건 아무 손도 못 쓰고 고스란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 더욱 잔인하다. 그라목손은 산소와 만나 더 활성화되는 특성 탓에 환자가 질식의 고통에 절규한다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 봐야 고통 완화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산소를 흡입하면 폐 섬유화가 빨라지므로 산소호흡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산소요법을 동반한다. 산소요법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폐가 재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라목손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법적 사연을 보면 1차 사연은 폐출혈이고 2, 3차 사연은 호흡부전, 즉 산소 부족이다. 산소 공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산소가 공급될수록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활성산소인 자유라디칼의 발생도 촉진되기 때문이다. 즉, 폐 섬유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 가진 본래의 제초 원리이기도 한 동시에 다른 생물이 그라목손에 노출될 경우에도 그 예후가 좋지 않은 끔찍한 이유이다. 의사들이 그라목손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괴로워하는 대목도 환자가 산소 부족 증세를 보인다고 산소 공급을 늘리면 그라목손이 더 많은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폐가 더 빨리 파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산소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경우 때문이다. 그라목손 음독 환자는 구급 대원들이나 의무 소방 대원들 모두 다 부담스러워 하는데,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은색, 보라색, 파란색 토사물을 토해낸다.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지독하고, 토사물에는 당연히 그라목손 성분이 있기에 피부에만 닿아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마구 몸부림치며 엄청난 악취의 은색 토사물을 마구 뿜어내는 사람을 자기 몸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병원까지 데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은 2겹, 3겹의 비닐장갑 혹은 의료용 장갑은 기본이고, 이송 시 구급차의 창문을 모두 열고 이송 후에는 구급차의 세척과 소독, 그리고 착용했던 의류는 전부 세탁한다. 병원 응급실 또한 그라목손 음독 환자가 간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여섯 명 정도의 위세척팀을 구성하고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치명적인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을 사용한 것을 보면 범인은 잔혹한 기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